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스타트업입니다. 3년 전에 저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입사를 했는데 1명은 이직을 하고 현재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퇴근 후 식사도 하고 동기 모임을 종종 했는데요. 지난 몇 개월간 교대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별로 대면할 일이 없더라고요. 얼마 전부터는 이전과 같이 전 직원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커피를 마시러 탕비실에 들어갔는데 동기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점심시간에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팀 직원이 저를 보고 같이 안 갔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회사 근처에 태국 음식점이 생겼는데 동기들이 저를 빼고 다녀온 거죠. 제가 평소에 향신료 들어간 음식을 좋아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같이 갈 건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게 직장 내 따돌림인가 싶기도 하고 회사에 가는 맛도 안 나서 이직을 알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이직을 고민 중이신 분의 사연이네요. 네, 사실 직장에서 업무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럼 오늘도 이 사연과 관련해서 정은진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 교육원 전문 강사 정은진입니다. 앞에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두 분은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포기하고 살아요. 잘 못합니다. 저도 잘 하고는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특히 자동차 안이 엉망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정리정돈과 청소를 정말 잘하는 편이라 다행히 저희 집은 항상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잘 못하는 저라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정리를 잘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못하면 그날의 시제를 잘 못 맞춰서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없어진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버리게 될 수도 있고 찾으면 다행이지만 찾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듯 마음의 세계에서도 사실과 감정들을 세밀하게 분별해서 잘 정돈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해야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마음이 생각인지 또 그 생각이 마음인지 딱 구분을 하면서 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생각,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뒤로 미뤄질 때가 많아요. 특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인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인지 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실을 대충 아는 것은 정작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죠.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대충이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중학생 때 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학생 때 수학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에 대해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땐 친구에게 그 문제를 설명해 보라고 하셨어요. 만약 친구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그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다 풀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에게 그 문제를 한 번 더 설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어버버거리다가 결국 하나도 못 알려주고 말았어요. 제가 문제를 풀긴 했지만 대충 알고 풀었더니 정확히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정확히 아는 것인지 대충 아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전에 직장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냥 넘어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제가 뭐 자료가 많다 하면 몇 년도 누구의 자료가 몇 건 있냐 이런 식으로 꼭 한 번씩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확히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어요. 네. 제가 앞에서 저는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직장 일을 깔끔하게 하면서 마음에서 정리해야 할 생각은 어지럽게 늘어놓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막연히 알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가? 하며 한 부분 한 부분 더듬어가면서 사실과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출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제가 기쁜 날도 있고 속이 상한 날도 있겠지만 업무에 자신의 감정을 반영해 기쁘다고 마음이 들떠서 돈을 더 주거나 또 우울하다고 돈을 덜 주진 않습니다. 업무를 할 때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기쁘다고 더 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저도 그럴 때 맞춰서 찾아가고 싶네요. 아이고. 제가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한창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재택근무를 하게 되셨습니다. 집안에서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에 층간소음이란 건 생각을 안 하고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집에 있어 보니 한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위층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위층에 공룡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며 며칠간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항의를 하려고 생각하자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끼리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렀던 뉴스가 생각이 나서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윗집에 주의를 좀 줘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막 싸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답니다. 자신의 집에도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시끄럽지 않은 것 같지만 아랫집 입장에서는 내가 느꼈던 공룡과 같은 발자국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이분은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분께 아이들이 시끄럽다면 죄송하다는 쪽지와 친정에서 첫 수확한 감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셨답니다. 다음 날 아래층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는 시끄러움도 위안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답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을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아래층 할아버지에게도 층간소음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던 거죠. 할아버지에게 느꼈던 감동과 위안으로 시끄럽게 느껴졌던 위층의 소음도 더 이상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위층에 항의를 하러 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보이는 사실을 받아들이니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뭔가 되게 훈훈하네요. 네. 감정적으로 했으면 정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그러네요. 아까 앞에 그 사연을 주신 분도 동기분들이 뭐 일부러 빼놓고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을 아닌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말하게 된다면 쉽게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연자분도 정확하게 동기들에게 확인된 사실이 아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이직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동기들에게 마음을 닫으시기보다 먼저 동기들과 이야기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사실이 아닌 허망한 생각에 휘둘려 불행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아닌 생각이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분은 아직 젊으신데 혹시 은퇴 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가장 많이 차리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아시나요? 커피숍? 뭐 이런 카페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어디서 치킨집을 가장 많이 차린다고 본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치킨집입니다. 예전부터 회사에 다니던 직장인들이 은퇴하면 치킨집이나 차리지 뭐 하는 말을 심심찮게 내뱉곤 했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 치킨집일까요?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 아닐까 해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죽하면 치는 힘이라고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가 된 지금 퇴직 후 남은 30여 년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데 치킨집은 창업 비용이 평균 5천만 원으로 카페가 1억 2천만 원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실패의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들이 너도 나도 치킨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느껴져서 뛰어들지만 2015년도부터는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일까요?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도 쌓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감정, 순간적인 판단을 먼저 따라가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대충 알고 있는 사실, 옆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실패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순간적인 감정적인 판단을 따라 살던 삶에서 확실히 확인한 사실들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진짜 그렇지 않으면 많이 손해볼 것 같아요. 사실이 마음에 정확히 뿌리를 내리면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 사실이 마음을 잡아줘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마음에 뿌리 내린 사실이 많을수록 삶은 건강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그때 너무 당황했는데 엄마와 바로 통화가 돼서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은 한가로운 오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그게 보이스피싱 전화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가 할아버지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을 듣고 점점 그 이야기를 믿게 됐고 결정적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할아버지의 지금 있는 계좌가 위험하니까 돈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송금하라고 하시고 은행 직원의 말도 믿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 점점 그 이야기에 끌려가셨다고 해요. 두 분도 내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네. 제 신상 정보랑 막 계좌번호까지 알면은 진짜 깜빡 속아 넘어가겠네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도 의심치 않고 범인에게 돈을 송금하러 나갑니다. 은행에 가던 도중에 순간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은행에 대해 잘 모르니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젊은 손자에게 물어보니 이상하다고 알아볼 테니까 우선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은행권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경찰서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셔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나는 나이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은행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인가,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인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인가 되묻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다면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삶의 방향이 흐려지고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은행에는 매일 오시는 분이나 VIP 고객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직원이 기억하고 붙이는 말 한마디, 스타일에 대한 칭찬이라던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 저번에 문제는 잘 해결되셨냐며 안부를 물으며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그 고객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람을 처음 보고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한국 아주머니들은 아줌마 파마라는 것이 있어서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요.
이분들이 어제 다녀간 고객님이신지 헷갈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그 머리 모양 다 똑같아서 헷갈리시겠어요. 네. 두 분은 사람을 잘 기억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예전에는 얼굴만 보면 좀 잘 기억을 했는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전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객님과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손으로 메모하는 것은 힘들어서 컴퓨터 화면에 엑셀 창을 켜고 날짜와 손님의 이름, 그날 한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죠. 손님이 오셔서 헷갈릴 때 화면을 보면서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지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니 습관이 되었고 헷갈려서 실수를 하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부정확한 나의 기억을 믿는 것보다 정확한 메모를 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진 거죠. 주변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과 삶의 형태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들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내린 기준들을 따르기 때문이죠. 요즘 인터넷에 보면 당뇨병 위험도 체크리스트, 우울증 자가 체크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체크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대략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체크리스트 결과만으로 내가 당뇨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추측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추측을 믿고 의사의 진단 없이도 이미 당뇨병 환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병원에서 진료와 진찰을 받아봐야 내가 당뇨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일 것 같다는 내 생각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내린 결정만이 정확한 사실인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순간적인 판단, 추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 마음에 새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인드 스케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음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에서 정확한 사실이 새어져 있는지 확인하며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사실 살다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왜 이런 갈등이 생기지 할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자주 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니 그 이유가 내가 느낀 대로 판단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저도 아까 보이스피싱 사례를 이렇게 들으면서 실제로 제 주위에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따라가야 그런 문제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이 세워진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